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기술적 분석이 점점 더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죠?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내리는 이런 천수답식 장세가 예전부터 지속됐지만, 그래도 뭐 이런 중심선에서의 반등이라든지 21선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률이 높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뭐 중심선에서 이거 반등한 거는 그렇다 쳐도 그 외의 흐름들을 보면 딱히 어떤 이제 그 과거에 그랬듯이 캔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잘 먹혔는데, 이 캔들이 위력을 잃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면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굳이 판단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많이 내렸는데 사는 거, 아니면 이 종목 너무 싼 것 같아서 사는 거,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하는데 필요한데, 이 타이밍을 재는데 대형주들은 그나마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았는데,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그거를 쫓아가도 큰 재미가 없고, 작은 종목에 기술적 분석을 갖다 대고 있으니까 그냥 털리고, 요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뭐 확률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위용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의 위용이라고 한다면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이제 그 코인에서 가상화폐에서 많이 넘어왔고 가상화폐하고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더라. 점점 더 패션화되고 그 패션에 민감해지고,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적어도 코스닥만큼은 가치 투자보다는 우리가 물론 뭐 너무 싸면 당연히 가치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는 그런 투자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지수는 잘 버텨주는데, 이 지수가 버텨주는 것과 별개로 요 거래 대금이 낮다.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데, 이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이 CFD 전문 투자자 계좌들이 다 닫히는 바람에 유동성 공급원이 사라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버티냐라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풀릴 거고, 그 풀리고 나면 다시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좋은 또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CFD를 이제 규제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CFD 규제를 이제 손질해서 막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신용 공여 잔액에 합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신용 한도가 거의 다 찼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비슷한데 안 된다. 그래서 요거 8월께 마무리되고 8월까지 거래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되면 이제 신용하고 합쳐지는 거 빼고는 뭐 딱히 신용 공여에 포함돼서 그 같이 계산되는 거 빼고는 큰 이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8월 정도에 정비가 되면 코스닥 시장이 다시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8월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6월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7월까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낮고 여기서 유지를 하다가 8월 정도에 이제 이 CFT가 풀리면서 조금 묵은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8월에 한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특히 유동성 영향을 크게 받는 소형주들이 한바탕 잔치가 또 있지 않을까, 8월에.
지금 소형주들이 잠시 가라앉은 것은 요 영향이 있다. CFD 규제.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댓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뭐 프로는 돈을 보고 하고 아마추어는 재미로 한다. 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완전 아마추어인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재미로만 하다가 좋은 성과를 내면 다행인데, 좋은 성과를 못 냈을 때 그냥 저게 또 난 뭐 재미로 했어요. 돈 안 받았으니까 책임 없어요. 이런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쪼끔, 뭐 제가 뭐 돈을 보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재밌으니까 한다.'라는 거에서 쪼끔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쪼끔 더 완벽해져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재미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재미로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번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진짜 저는 정말 잘하게 됩니다. 아주 잘합니다. 잘하는데 요 경험을 하면서 어떤 걸 겪냐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재밌자고 했는데 이 경험 속에서 고통을 받고 정말 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요 비슷한 거 하면, 예, 뭐 위험에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걸 가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선별할 수 있는데, 요 경험이 고통이 돼서 잘하게 됐을 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걸 넘어선 게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은 요 재미로 해서 경험을 쌓고 잘하게 됐는데 고통보다 재미가 컸습니다. 이 극복하는 재미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쾌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 그리고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지분 갖고 있는 분한테는 임대료가 가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발전 수익이 가고, 예, 발전 수익이 가고, 그리고 한전한테는, 예, 또 전기가 가고. 근데 이게 '비싸게 산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SNP대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는 거나 뭐 다른 발전에서 발생한 전기를 사는 거랑 똑같은 가격에 삽니다. 근데 적어도 이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받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보루 정도는 되니까. 예, 그래서 모두가 해피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고통보다는 재미가 컸다. 그래서 요 사업은 계속 잘할 수 있을 거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른 건 사실 이 주주 운동 같은 것도 뭐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참,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요 자비를 써서 뭔가 일을 진행을 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그냥 돈으로 해결해야 될 땐 시간 끌면 안 되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을 보고 해서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다행히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요거 퉁칠 정도는 되더라. 비용 든 거. 이러면 다행인데, 이 주주 운동도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되니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고 또 이 정의롭게 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 주주 운동에 대해서 신규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 예전에 주주 운동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고통받아 가지고 그분들도
"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실 건데 신규로 하시는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제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주가가 오른다, 편하게 편승할 수 있다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를 앞으로 제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거 한 번 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3번 정도 경험했으니까. 근데 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참 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또 제가 바보라서 시간 지나면 또 피가 끓을 때 또 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예. 상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참 좋은 결과가 있고 그다음이 있고 이렇게 돼야 이 발전을 할 텐데 매번 이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미만 갖고 뭔가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노회해지다 보니까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그걸 도대체 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예전에는 재미가 있으니까 했다 쳐도 지금은 '왜 해야 될까?' 고런 부분들이 가로막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제가 아직 안 죽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건데 지금 당장은 당장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렸지만 이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금리가 아니라 물가. 물가가 안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건 완전한 월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있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힘들 거라고 보는 근거가 많이 보여 드렸듯이 보시면 이제 5 월까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뭐 0.1%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 월이 될 건데 그럼 작년 6 월을 대체를 하는데 작년 6 월에 얼마가 올랐냐면 1.3%가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추이대로만 가면 연간 기준으로 1.2%가 까인다는 건데 그럼 미국 물가가 순식간에 3% 2%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6월 이후로 보면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상당히 답보 상태일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 물가가 압박을 주는 상황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밴드. 제가 밴드에서 거절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밴드 이거를 제가 다 해 가지고 이걸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채널을 보시면 아이고 요 메인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밴드가 있고 가입 신청 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청 폼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 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밴드에 가입하셔서
밴드 가입 질문이 뭐냐면 폼 작성하셨는지, 예, 요렇게 해서 폼 작성하셨다고 하시면, 예,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제가 밴드 가입 승인을 해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루트 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글 폼이 어딘지 모르시니까, 근데 이 채널 메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마 이 유튜브에서 정책이 바뀐 것 같은데, 요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댓글로 뭐 나쁜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가 있다 보니까, 예, 닉네임을 예를 들면 "너 뚱뚱하고 못생겼어." 이런 닉네임을 쓰고 댓글로 "누구 말하는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 이제 악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이, 한국에는 어떤 게 들어와도 다 나쁘게 바뀝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좋은 제도도 한국에만 오면 나쁘게 악용이 되고 나쁜 제도가 되고, 예, 그래서 유튜브 댓글도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보여 드린 거에 보면 이제 6월 이후로 전월 대비해서 크게 금리가 오른 적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한국의 상황에서 제로 금리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후진국 되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예. 그래서 고거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도 마지막 한 번은 남아 있을 것이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보 말씀하신 거 보고 상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일종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될 겁니다. 이건 조금 눈여겨보시 아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상보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언급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 노래에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뭐 근데 그걸 언제 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내가 무감각해져야 된다. 그래야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꾸 이거 뭘 아니 모르니, 누가 주식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근데 어떤 요런 매뉴얼 같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요건 조금 유용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함께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로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의 고수는 없지만 저랑 함께 이렇게 의견 나누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식으로 해볼 것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해볼 것 다 해봤고, 이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고 나니까 주식 투자 아무것도 못 사겠다. 종목 아무것도 못 사겠다. 예. 싼 것 빼고는 못 사겠다. 요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 안다면.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모르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가끔 미쳐 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매뉴얼이 뭐냐면, 자, 심리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작은 종목들,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작은 종목들 주주가 1만 명이다. 주주 숫자가. 자, 1만 명이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1만 명이 거래를 한다라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공개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정립된 이 내용이 진실인데, 이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이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꿉니다. 그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물처럼 반응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반작용이 나오기 전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예,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주가 1만 명이다.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거래를 할 만한 주주들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 주식 중에서 20%지만 전체 한 96% 정도의 주주들은 단주라든지 뭐 100주 이하, 전체 주식의 20% 정도는 의미가 없는 주식입니다. 시세하고 아무 영향도 없고 사고 팔고에 대한 그런 절박함도 없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 여직원이 초봉을 받고 뭐 주변에 남자 직원들이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해서 이분들이 사는 게 몇 주씩이나 뭐 한 주, 10주 이렇습니다. 신입 사원 여자분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단주 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만한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 100명 중에서 뭐 누구는 근무를 하고 있고, 누구는 또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또 누구는 뭐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즉, 정상적인 종목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럼 자, 상보를 보겠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상보 보면 한 4만 주 거래됐습니다. 이 제일 작을 때. 자, 제일 작을 때 4만 주인데, 상보 같은 경우 4만 주가 주가 한 1,400원에 4만 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40만 원. 5,600만 원. 5,600만 원 거래됐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이렇게 해도 5,600만 원 거래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내가 그냥 팍 사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 중인 주식이 많다. 한 방에 때려버리면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니까. 사시는 분들도 천천히 밑에서 긁으면 다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던지는 쪽도 천천히 이렇게 팔면 되는데 굳이 밑으로 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거래도 잘 안 일어나고 변동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들어와야 움직인다라는 건데, 자,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면 조금 알만한 사람들은 뭐가 들어왔네? 당연히 알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상보가 뭐도 개발을 하고 뭐도 중국에서 자금도 해소하고 정말 괜찮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삽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라고 했는데 낮은 확률로 어떤 분이 사셨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거 언제 올라가요? 왜 내려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완전 의리돼 가지고 주식 오른다고 오르면 반갈이 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좋은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언제 오르 왜 안 올라가나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이런 분들이 한 10명만 생겨도 업무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거고. 근데 이 매뉴얼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주식 좀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거 뭐 하는가 보네? 내가 너네보다 잘해. 네가 이거 작업하는 건 내가 이거 니네 작업하는 틈에 여기 들어가서 바로 수익 먹고 나올 수 있어. 이런 부류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받게 됩니다. 1차 선수들의 관심을 받는다. 두 번째, 똑같은 관심이 있는데 어떠냐면, 제가 뭐 좋다 해도 안 사시다가 주가가 막상 오르면 이거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매뉴얼대로 갑니다. 사야 되나요 하는 분들 중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어느 시점부터
절대 싼 거 빼고는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는 순간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상보가.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대량 매수를 했다.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주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관심, 두 불의 관심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올라서 관심이고, 그리고 뭐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은 여기 뭐 하나 보네, 내가 니네보다 잘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지, 이런 관심. 자, 그럼 이 매뉴얼이 가동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 관심 부류 들어옵니다. 니네 이거 올릴 수밖에 없어. 그래, 자금 많이 했네. 뭐 매집 좀 했네. 그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나 꽁꽁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심리가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본전, 여기서 잡았는데 본전 한번 옵니다.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고 안 파는 사람이 있는데, 안 팔아 하고 한 번 더 내려와서 본전 가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심리가. 두 번 이렇게 겪으면 더러워서 팔게 됩니다. 올라가는 줄 알아도 팔게 됩니다. 자,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종목이 결국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올라가서 사면 어떻게든 문제가 되는구나.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좋다 했을 때 여기서 샀으면, 대창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좋다 했을 때 샀으면 여유롭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비중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번에 여기서 밀렸네? 조금 팔아야지. 내려왔네?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야지. 올라가네? 또 산 거 팔아야지. 조금 더 팔아야지. 이런 대응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주가 움직이는 쪽들이 망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그 관심을 털어내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서 내가 미쳤지, 이거를 손절을 했네, 이걸 본전에 팔았네, 1,900원에 본전 팔았네, 이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한 5,000원 갑니다. 더 갈 것 같다는 소문도 막 들고, 많은 2만원 간다더라, 뭐 그래핀 가지고 완전 회사가 엄청난 기업으로 탈바꿈 한다더라. 에라 하고 여기서 본전에 판 사람들이 이쯤 되면 못 견디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빵 터지면 누가 들어옵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단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뭐 거래량만 많으면 들어오고 회사 가치고 뭐고 안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요 물량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오면 이쯤 돼서 손실이 크니까 물 타야지, 이럴 때 한번 또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해서 정리가 되는 과정인데, 자, 이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한번 급등한 종목은 이런 숨을 죽이는 과정이 있더라. 그러면 그 매뉴얼이 발동을 한 게 태경 BK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대로 봤을 때 태경 BK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금액이 여기서 뭔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하기로는 한번 반응이 있었고 죽고 살짝 또 반응이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죽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게 매뉴얼이다. 그러면 한번 급등한 종목들 살펴보시고, 최근에 이 트렌드에 따른 매뉴얼은 이렇구나, 상한가도 한번 보내고 또 죽었다가 가는구나. 자, 요거를 이제 알게 되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그래도 크게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제노레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제노레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누가 안다 모른다, 뭐 모르면서 떠든다, 알면 니는 아냐 내가 아냐, 개 초보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 보고 현상을 보자는 건데, 자, 이 제너의 거래량 보면 하루 만주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270원. 1만 주. 하루 거래량 시가총액 1,000억이 넘는 회사의 하루 거래량이 7,270만 원입니다. 대충.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고액 자산가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누가 여기서 작정하고 한 3,000주 매수했다.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만 누가 샀으면 1%가 올라서 마감을 합니다. 한 1억 샀으면 2, 3% 올라서 마감할 겁니다. 자, 그런 자연스러운 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사고 팔고 할 사람들 100명도 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매일 주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인데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이게 이제 급한 분들이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급한 분들이 뭐냐면 나 이 돈 없어도 돼. 근데 제너레이 뭐 좋은 회사하고 저평가된 것 같으니까 계속 가져가야지. 돈 생길 때마다 담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보이는 시점이 이런 시점입니다. 제너레이 떠드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럴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도 제가 말하고 올라가면 신이 나니까 또 막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매수가 이럴 때 많은데 자, 그러면 누군가 털면서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냥 누가 급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돈 급한데 돈 만들 거 제너레이밖에 없네. 팝니다. 아니면 요 급락할 때 제너레이 진짜 갈 것 같은데 해서 신용을 쓰고 들어왔다가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아니면 반대 매매를 당할까 봐 판다든지 급하게 판다든지. 아까 보셨다시피 누가 2천만 원만 사도 1, 2%씩 변동이 생기는데 그 무더기로 샀다가 반대 매매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다. 왜 이렇게 계속 내리냐? 그런 분들은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짜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순리대로 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급한 분들의 돈이 급하지 않은 분들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그 여유 자금이면 5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웬만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데 500만 원 넣어서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꺼내 쓰고 뭐 비상금 꺼내서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마저도 신용까지 써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고 급한 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좋은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냐? 모릅니다. 다 나가야 되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다. 많이 버틸수록 결과가 더 늦어질 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난다. 제너레이 니 때문에 울렸다. 이렇게 불만이신 분들 그냥 파셔야 된다. 이 시간 지날수록 더 스트레스만 받으실 뿐이다.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못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그냥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그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너레이도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너레이에서 뭐 주주 운동한다. 누가 자비로 부담을 해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주가가 제너레이 주가가 5만 원을 가도 안 팔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주가 낮으니까 그냥 주가 올리라. 난 그러면 올라가면 팔겠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내 주식 비싸게 사라. 이게 지금 주주 운동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주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주 운동을 하려면 제너레이가 지금 뭐 장부 가치로 봤을 때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뭐 더 내려가야 됩니다. 한 5천 원 가야 뭐 이건 너무했다. 최대 주주가 이건 주주들 너무 홀대하는 거다. 요런 이제 주장이 먹히는 거지만 이 지금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주가 오르면
난 팔고 나갈래. 그 주가 오르면 나 안 팔 거고 내가 돈을 내서 주주운동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주세요. 라는 분이 나타난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아무것도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 그저 그냥 내 주식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거밖에 안 된다. 본질적인 건. 예. 그러니까 지금 호응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